안녕하세요. 연성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행복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첫 번째 수업 때는 생각 나누기 시간이었죠.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걸 생각을 나누는 모둠 활동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생각 넓히기 시간입니다. 행복에 대한 지식과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lesson 1 what is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넣어놨습니다. 행복의 정의, 그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조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넣어놨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행복이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조금 더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행복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요 내용이 행복 수업의 제일 첫 번째 부분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가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는 거랑 같습니다. 자, 요 행복이라는 주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상가들의 탐구 주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이런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얘기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1번 밑에 나와 있죠. 화살표에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과 그다음 긍정적인 감정 상태,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정의예요.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 그래서 요 긴 정의를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행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죠.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흘러온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현재 주어진 본인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런 게 이제 삶에 대한 만족이겠죠. 이 삶에 대한 만족은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랑 좀 연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뭐, 나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60억 지구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상위 10%의 그 삶의 질, 뭐 하여튼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조금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간순간의 감정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나는 저게 정말 너무 재밌었고 나한테 진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정말 만족스러웠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어,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나는 이게 너무 별로였다, 너무 지루했다, 집에 가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경험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많은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감정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감정 상태가 이제 행복의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일상에 대한 감정이 이 순간순간의 감정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급식도 너무 맛있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진짜 학교에서 있는 거 너무 시간 아깝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게 행복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죠. 이거는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이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기 위함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유를 인식하고 있으면 조금 더 행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이제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행복에서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나는 나중에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면 돕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나는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루고자 하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으로부터 조금 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요약하자면 행복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 행복의 보편적인 정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하겠지. 나는 언제 행복하지? 뭐 이런 고민. 자, 제가 생각한 행복은요. 타인과 조화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그 기말고사 때 제출할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말고사 때 제출할 주관식 1번 문제는요.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영어 한 문장으로 쓰시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을 영어 한 문장으로 쓰시오가 기말고사 주관식 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동안 자신만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조금 오해하는 거를 조금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그 조건 요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동일시하는 게 돈이죠.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을 하는데요. 돈이 곧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증명하는 연구 결과도 많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진짜 돈이 많은 순서대로 행복의 순위가 나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행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돈 많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복의 조건일 뿐이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돈과 더불어서 또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 이런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무슨 뭐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무슨 뭐 회사 CEO가 되거나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불행하다는 말도 그런 연구 결과도 꽤 있고 아무튼 사회적 지위도 우리 뭐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행복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내가 사람들이 되게 선망하는 삶을 살면 그게 행복할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이랑 권력이랑 명예 뭐 그런 모든 것들은 행복의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긴데 우리가 오해해서 그러니까 돈이 행복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삶의 스타일로 갑니다. 그럼 완전 다르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긴데 우리는 돈을 버는 길로 간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어, 계속 돈을 벌고 벌어도 열심히 살아도 삶이 공허한 겁니다. 그, 아무튼 자꾸 똑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행복의 다차원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행복이 단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행복하다. 뭐 그냥 단일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수많은 긍정적인 감정이 합쳐진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행복은 단일 감정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긍정적인 감정이 합쳐진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지. 나는 게임할 때가 행복해요. 저에게 행복은 게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게임하면 뭐 기쁠 수도 있고, 뭐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신념을 가질 수 있나요? 자, 우리 이 행복은 수많은 긍정적인 감정이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은 삶의 단편적인 부분으로부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게임만 하면 행복할 거야. 뭐 나는 뭐 요거 하나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왜냐면은 행복은 이렇게 많은 감정들로 합쳐진 건데 삶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이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은 단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채워가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행복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더라도 굉장히 뭐 나태하거나 대충 막 살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채워져서 행복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단일 감정이 아니고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행복은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에만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취직을 한다든지, 내가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무슨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행복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샤워 딱 하고 개운하게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 그것도 사실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아지랑 노는 거에 행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관점의 차이죠. 내가 이런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의 강도가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때 그 강도가 높은 게 아니라 행복을 정말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자주 느끼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자주 느끼려면 이런 작은 것, 일상에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들이 생각하긴 느끼지 말아야 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가 원시인일 때 막 사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 그럼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공포를 안 느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공포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을 가서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느끼지 말아야 할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다루어야 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불안해. 불안한 것도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불안하지? 이건 예시입니다. 내가 왜 불안하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것저것 좀 열심히 찾아서 한다면 우리가 느낀 감정 자체는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게 조금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잘 다루어야 하는 거지 완전히 느끼지 말아야 할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리딩 그 영어 영상까지 봐야 이번 수업 다 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